안녕하십니까. 법무원 2위의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유튜브 영상인데요. 그 3번째와 4번째 영상하고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5번째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3번째나 4번째 영상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법인에 오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1심 판결을 선고를 받고 뭔가 이제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항소심, 1심 판결이 딱 선고된 이후에 항소심 재판 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항소심 재판 준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이 딱 선고가 되면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소송 내용, 변론 내용, 공판 기록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공판 기록 밑에도 페이지를 다 찍어갖고 도장 찍고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난 다음에 짧게는 1주 내지 한 3주 정도는 1심 재판부에서 소송 기록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 분은 어쩔 수 없이 항소심으로 기록이 이송되기까지 1주에서 한 3주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1심 재판부의 그 재판 상황, 실무관님이 얼만큼 그 기록을 잘 정리해 주시는 그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항소심으로 기록이 딱 넘어가면요.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1심에서 기록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항소심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그럼 항소심에서 2심에서 기록을 딱 받으면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라는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데요. 이제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을 받으면 재판부가 우선 결정이 되고요.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어떤 판사님이 재판을 하실지 결정이 되고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즉 항소심에서 1심 기록을 제대로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인 당사자, 피고인 본인에게 발송을 해주면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불변기한이기 때문에요. 요 기간 내에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사실오인, 법리오의 양형부당. 3가지. 사실오인, 법리오의 양형부당. 사실오인은 뭐냐면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되었다. 즉 고소인과 피고인, 피고인이 문제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당연히 사실관계가 잘못되면은 그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법리오해.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의 적용, 아니면 법리의 적용, 판례 법리의 어떤 해석, 근데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에 오해가 있다. 이런 부분이 법리오해라고 주장을 하고요.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3번째는 내가 혐의를 인정을 하는데 아니면 혐의 인정하지 않고 다투긴 하지만 그 형량이 좀 과하다. 예를 들면 형량이 7년이 나왔는데 형량이 한 4년 정도면 좋겠다. 아니면 5년이 나왔는데 5년은 너무 과하다. 한 3년, 2년 아니면 집행유예로 낮아져야 된다. 이런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을 해가지고 2심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상소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법리오해 주장도 안 해놨으니 당연히 법리오해 주장도 없으니 양형부당만 항소심에서 주장을 한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소 이유서 제출을 하게 되면 재판부의 재량적인 그 기일 지정 결정에 따라서 공판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물론 이례적으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보다 조금 앞선 날짜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연기를 또 당연히 해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석 허가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1심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1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대응을 했는데, 물론 대응을 제대로 안 한 경우죠. 1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재판장님께서 정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법정 구속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형량도 낮아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낮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갑작스럽게 법정 구속이 되니 자기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장 빼달라고,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소송 기록을 정리하는데 1주에서 3주가 걸리고, 그 다음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가는데 또 일주일 정도 걸리고,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항소심 당사자가 받아본 이후에 20일 내에 항소 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20일의 기다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고, 또 항소심에서 항소 유서 제출한 이후에 항소심 제1회 공판기를 지정을 하는데 또 1달, 길게는 2달. 그러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의뢰인분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면 최소 2달 내지 석 달, 많게는 넉 달까지 꼼짝없이 구치소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을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1심 선고를 언제 받는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한 6, 7월경에 선고받는 경우하고 겨울에 한 12월에 선고받는 경우하고 항소심 절차 진행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의 경우는 3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판사님들이 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재판부 그 재판 지역 내에서 1년마다 민사, 형사 이런 식으로 판사님이 보직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직 변경이 주로 2월 말에 됩니다. 2월 말.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만 선고가 되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판사님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일반인분들 중에 정말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월 말에 판사가 바뀌기 때문에 3월로 이어지는 재판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언제 바뀌는지도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판사가 바뀐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본인의 재판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재판부에게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히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증인신문 과정도 보셨고 서면 제출 과정도 보셨고 그 재판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그 재판장님한테 선고를 받는 게 맞죠. 저희 법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카톡이나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제가 별도로 상담비를 받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